내 몸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충격에 빠진 미국 여성의 소식에 SNS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져 있어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무엇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걸까요? 한 여성의 삶이 바뀐 여행의 구독, 좋아요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니콜 맥베인입니다. 저는 28살이고 미국 시카고의 잡지사 기자예요. 어릴 때부터 제 꿈은 뉴스 매거진 시카고 같은 지상파 프로그램의 스타 기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재치 있고 날카로운 지성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저는 성공을 향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제 앞길을 가로막기 시작했어요. 바로 제 체중이었습니다. 키 168cm에 체중 127kg. 그렇습니다. 저는 고도비만이었습니다. 제 체중 문제는 대학 때부터 시작됐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 피자와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던 그 시절이 화근이었어요. 세월이 흐르고 직장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제 몸무게는 계속 늘어만 갔어요. 첫 번째 경고는 지역 축제를 생중계하던 날 왔어요. 군중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는데 점점 숨이 가빠오더라고요. 리포팅 중간에 넘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균형을 잡았지만 그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고 온라인에서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죠. 회사에서도 험담이 돌았어요.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서 일에 더 열중했어요. 식사는 거르고 밤늦게 패스트푸드로 때우곤 했죠. 당연히 체중은 계속 늘어났고 곧 간단한 일상 활동조차 힘들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중요한 회의에 늦지 않으려고 서두르다가 신발끈을 묶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좌절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결국 다른 신발을 찾다 회의에 늦어 혼나고 말았어요. 그때의 굴욕감은 아직도 생생해요. 제 체형은 일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지역 정치인과의 중요한 인터뷰 중에 그의 눈빛이 저를 판단하는 걸 느꼈어요. 그의 앞에 앉은 의자가 너무 좁아 겨우 들어가는 제 모습을 보며 말이죠. 서로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고 인터뷰는 어색하고 생산성 없게 끝났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제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 뻔한 그날이었어요. 떠오르는 할리우드 스타와의 단독 인터뷰를 따냈거든요. 그 인터뷰를 위해 LA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좁은 좌석에 앉자마자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어요. 옆좌석 승객과 팔꿈치가 부딪히고 앞좌석과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다리를 뻗을 수가 없었죠. 5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극도의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겪었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게 두려워 참았고 기내식을 먹을 때도 트레이 테이블이 제 배에 닿아 음식을 흘릴까봐 조마조마했죠. 결국 LA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더니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고 머리는 엉망이었어요. 인터뷰 시작 시간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는 너무 지치고 당황스러워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놓치고 그의 대답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죠. 그 인터뷰는 제가 꿈꾸던 것과는 달리 평범하고 깊이 없는 내용으로 끝났어요. 편집장은 실망했고 저는 큰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자책감에 빠졌죠. 이 사건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제 체중이 단순히 건강 문제를 넘어 제 꿈과 커리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LA 호텔방에서 룸서비스로 주문한 음식들에 둘러싸인 채 저는 바닥을 쳤어요.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더라고요. 한때 생기 넘치던 초록 눈동자는 패배감으로 흐려져 있었고 자신감 넘치던 미소는 걱정 가득한 찡그림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체중 문제가 건강뿐만 아니라 제 꿈까지 짓누르고 있다는 걸 완전히 깨달았죠. 절망에 빠져 오랫동안 제게 도움을 받으라고 권했던 친구 리사에게 전화했어요. 흐느끼며 드디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죠. 리사는 참을성 있게 들어주며 의사와 상담해보라고 제안했어요. 다음날 비만 전문의와 상담을 예약했어요. 대기실에 앉아 비만 관련 건강 위험에 대한 팸플릿을 보면서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죠. 의사는 친절했지만 솔직하게 말해주었어요. 고혈압, 심장병 위험 증가, 당뇨병 가능성 등 제가 직면한 위험들에 대해서요. 영양사 소개장과 생활습관 개선 목록을 들고 병원을 나오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도전에 맞설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책상에 앉아 어두운 컴퓨터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지금까지 취재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요. 깊은 숨을 내쉬고 새 문서를 열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인생과 꿈을 되찾는 여정의 첫날, 그리고 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가장 빠른 다이어트 방법, 효과적인 체중 감량 비법 같은 키워드로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비건 다이어트였어요. 연예인들의 극적인 변화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들을 보며 이거다.
싶었죠. 환경에도 좋고 건강에도 이롭다는 말에 솔깃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비건 다이어트가 제게 어떤 시련을 안겨줄지를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실패가 오히려 저를 진정한 변화의 길로 인도했던 것 같아요. 시행착오 끝에 저는 결국 시카고 아파트를 넘어 대양을 건너 요리와 자아 발견의 세계로 향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지만 저는 먼저 비건 다이어트라는 녹색 고문을 겪어야 했답니다. 준비는 열심히 했어요. 냉장고에서 모든 동물성 식품을 치우고 채소와 과일, 견과류로 가득 채웠죠. 비건 요리책도 몇 권 샀고 유튜브에서 비건 요리 채널도 구독했어요. 처음엔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은 샐러드를 만들어 먹으며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금세 시작됐어요. 평소 즐겨 먹던 음식들을 포기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치즈 없는 피자, 고기 없는 버거는 그저 밍밍할 뿐이었죠. 단백질 부족으로 항상 허기져 있는 것 같았고 식사 준비에 들이는 시간도 점점 늘어갔어요. 한 달쯤 지나자 정말 힘들어졌어요. 샐러드만 먹다 보니 입안에서 풀 냄새가 나는 것 같았고 두부로 만든 치즈는 고무 같았어요. 영양제를 먹어도 항상 피곤했고 머리카락도 푸석거렸죠. 게다가 체중은 겨우 2kg 빠졌을 뿐이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시카고 교회의 한 농장주와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숲속 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차를 세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워 있었어요. 휴대폰도 안 터지는 숲속에 혼자 갇힌 거예요. 새벽녘에야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의 도움으로 겨우 구조됐죠. 그 운전사가 건넨 따뜻한 커피와 햄 샌드위치, 그 맛이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불행하고 영양 불균형 상태였는지를.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헬쑥해진 얼굴에 생기 없는 머리카락. 비건 다이어트는 제게 맞지 않았어요. 영양가 높은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죠. 그날 저녁 오랜만에 닭가슴살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어요. 편식하듯 채소만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건 다이어트를 포기하긴 했지만 이 경험이 헛되진 않았어요. 다이어트란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과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이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비건 다이어트의 실패 후 저는 잠시 방황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때였어요. 건강하고 맛있게 먹으면서도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아시아 음식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의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다 싶었죠. 먼저 중국 음식부터 시작했어요. 시카고 차이나타운이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웠거든요. 컬러풀한 간판들 사이로 걸어가며 기대에 부풀었어요. 첫 번째로 들른 식당에서 마파두부와 꿔바로우를 주문했어요. 와, 맛있다. 처음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니 속이 느글거리더라고요. 기름진 음식과 강한 조미료 맛이 입안에 한동안 남아있었죠.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얼굴이 붓고 속이 더부룩했어요. 이번엔 좀 더 담백한 요리를 먹어보기로 하고 딤섬 전문점으로 갔어요. 주문을 해놓고 음식이 너무 늦게 나와서 주방 쪽을 흘낏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요리사가 맨손으로 딤섬을 집더니 그대로 접시에 담아내놓는 거예요. 위생 장갑은커녕 그 손으로 얼굴에 맺힌 땀을 닦더라고요. 순간 식욕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도 땀은 나중에 닦았으니까 용기를 내어 딤섬을 한 입 먹어봤어요. 와, 처음엔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곧 이상한 향이 코를 찔렀어요. 향신료 냄새가 너무 강해서 속이 살짝 메스꺼워졌죠. 식사를 마치고 나니 속이 느글거리고 강한 향신료 맛이 입안에 한동안 남아있었어요. 조미료를 얼마나 넣었는지 속이 느글거리더라고요. 2번 내리 실패했지만 낯선 요리여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바로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다이어트를 위해 일주일 동안 다양한 중국 요리를 시도해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죠. 맛은 좋지만 너무 기름지고 짜서 건강한 다이어트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게다가 매번 식당의 위생 상태가 걱정되어 마음 편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중국 음식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엔 일본 음식을 시도해봤어요. 고급 일식당을 찾아갔죠. 메뉴를 보는 순간 가격에 놀랐어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스시 오마카세를 주문했어요. 아름답게 플레이팅된 음식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예술 작품 같았죠. 하지만 한 입 먹을 때마다 이게 몇 달러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식사를 마쳤는데도 배가 고팠어요.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비싸고 양은 너무 적어서 금방 배가 고파져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일식집 정보를 찾아보니 미츠와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푸드코트에 13가지 일본 식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푸드코트니까 거기라면 더 싸고 양이 많은 일본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목표로 삼았어요. 라멘, 돈카츠, 오코노미야키 등 다양한 음식을 먹어봤죠. 맛은 좋았지만 매번 식사 후 뭔가 더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격도 저렴한 편은 아니었는데 모형에 비해 실제 음식량이 적더라고요. 이렇게 스시 몇 개 넣어놓고 24달러에 파는 게 말이 되나요? 음식점도 아니고 마트에서 파는 건데요. 일본 사람들은 아마도 본인들의 요리가 굉장히 특별하고
고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고도비만이었던 저는 이렇게 양만 줄이는 다이어트는 지속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음식들이 생각보다 짜고 달았어요. 특히 라멘은 국물이 너무 짜서 먹고 나면 갈증이 심하게 나더라고요. 데리야끼 같은 요리는 달콤한 맛 때문에 자꾸 먹게 되는 게 문제였어요. 그것도 가격 때문에 마음껏 먹지도 못했지만요. 일식을 먹는 동안은 밤마다 배가 고파 잠을 설쳤어요. 요동치는 배를 부여잡고 참아보려 했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냉장고로 향했죠. 어느 날은 컵라면을, 또 어느 날은 남은 시리얼을, 심지어 어떤 날은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 비웠어요. 매일 아침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밤이 되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됐죠. 2주간의 아시아 음식 탐방을 마치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중국 음식은 맛있지만 너무 기름지고 짰고 위생 상태도 걱정됐어요. 일본 음식은 양이 적고 가격이 부담스러웠으며 짜고 단맛 때문에 오히려 식욕을 자극해서 야식을 부추기는 것 같았어요. 비건을 했던 제게는 두 나라 음식 모두 영양 불균형이 느껴졌고 이런 식단을 오래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됐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2주 만에 1kg이 늘어 있었어요. 한숨이 나왔죠. 이것도 아닌가 봐. 중국과 일본 음식으로 실패를 겪은 후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시카고에서 열리는 국제식품 박람회를 취재하게 됐어요. 사실 그다지 내키지 않았죠. 또 먹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박람회장에 도착해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한 부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부스에 다가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김주연이라는 한국 요리사를 만났어요. 그는 제게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저 취재를 위한 인터뷰라고 생각했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달랐어요. 다른 부스에서는 사람들이 제 체형을 힐끗거리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는데 김주연 씨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죠. 한국 음식은 건강에 매우 좋아요. 다양한 채소와 발효식품을 사용하거든요. 특히 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강식품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흥미가 생겼어요. 그러자 그는 제게 몇 가지 한국 음식을 맛보게 해주었어요. 비빔밥을 처음 먹어봤을 때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고소한 참기름 향, 아삭한 채소들, 그리고 매콤달콤한 고추장의 조화. 한 입 먹는 순간 제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와, 이렇게 맛있으면서도 건강에 좋다고요? 김주연 씨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한국 음식은 영양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이 골고루 들어있거든요. 게다가 발효식품들이 많아서 소화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에요. 그는 계속해서 한국 음식의 장점을 설명해 주었어요. 중국 음식처럼 기름지지 않고 일본 음식처럼 짜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맛이 나서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다양한 채소를 사용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도 머릿속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죠. 김치, 된장찌개, 삼계탕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더 흥미로워졌어요. 발효식품의 장점, 약식동원의 개념, 한식의 조화로운 구성 모든 게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이거야, 바로 이거.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제가 찾던 해답을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는, 그러면서도 지속 가능한 식단. 한국 음식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음식에 푹 빠졌어요. 시카고의 한국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죠. 매일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기쁨에 가슴이 설렜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체중계의 숫자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무리하게 굶지 않아도 맛있게 먹으면서도 살이 빠지는 거예요. 한국 음식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건강식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진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요리책을 사서 읽어보고 유튜브로 한국 요리 영상을 찾아보고 심지어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사찰 음식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사찰 음식? 절에서 먹는 음식인가? 호기심에 이끌려 검색을 해보니 정말 흥미로운 세계가 펼쳐졌어요. 사찰 음식은 단순히 절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와 깊은 철학을 가진 특별한 음식 문화더라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사찰 음식의 기본 정신이었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추구한다는 거죠. 육식을 하지 않고 5가지 자극적인 채소를 사용하지 않으며 인공 조미료도 쓰지 않아요. 대신 제철 식재료와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로 맛을 내죠. 와, 이거 완전 건강식 아닌가? 특히 약식동원이라는 개념이 인상 깊었죠.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뜻이에요. 건강에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따로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스님들이 수행을 하면서 개발한 요리법들, 절기에 따라 달라지는 식단, 그 모든 것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사찰 음식의 다양성이었어요. 육식을
익숙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다양한 요리가 있다니. 산나물로 만든 요리들, 발효식품들 하나하나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사찰 음식의 건강 효과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거다 싶었어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영양가는 높고 소화도 잘 되고 노화 방지에도 좋다니 제가 찾던 바로 그 다이어트 식단 아닌가요?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사찰 음식의 철학이에요. 음식을 만들 때 마음가짐부터 달라야 한다는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먹는다. 이런 태도가 건강한 식생활의 바탕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을 매일 먹으면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지 않을까? 궁금증이 점점 커졌어요. 책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직접 맛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 사찰 음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어요. 한국의 유명한 사찰 음식 전문가인 정관 스님이 시카고를 방문해 사찰 음식 오찬 행사를 연다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취재를 신청했죠. 행사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행사장에 들어섰어요. 정관 스님은 고요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로 참석자들을 맞이하셨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자 자연과 하나 되는 수행의 도구입니다. 스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을 바라봤어요. 소박한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죠. 특히 다양한 나물 요리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정관 스님께서 음식 하나하나를 소개해 주셨어요. 취나물 무침, 더덕구이, 연근조림 모두 제철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었죠. 스님께서는 각 음식의 효능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불교의 가르침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이 더덕구이는 봄의 기운을 담고 있어요. 폐를 맑게 하고 기침을 먹게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음식을 먹으며 자연의 생명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음식을 맛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맛도 좋았지만 그보다 제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나물 요리들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어요. 인공적인 맛이 전혀 없으면서도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었죠. 식사가 끝난 후 정관 스님과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스님, 이런 음식을 매일 먹으면 정말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이죠.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서 사찰 음식을 제대로 배워야겠어. 정관 스님의 사찰 음식 오찬 행사 이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에디터님, 한 달간 휴가를 내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서 사찰 음식과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오려고요. 다행히 에디터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오히려 제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이시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시리즈 기사로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죠. 매일 밤 잠들기 전 한국행을 꿈꾸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한국행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여권을 갱신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바로 템플스테이 예약이었어요. 제일 먼저 찾아본 곳은 정관 스님이 계신 천지남이었어요. 천지남은 전라남도 장성군에 있는 불교 사찰이더라고요. 정관 스님이 이곳에서 20년 넘게 사찰 음식을 연구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 예약을 시도했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첫 번째 시도에서는 실패했어요. 무슨 BTS 콘서트 티켓 예매하는 줄 알았네. 예약을 도와주던 한국 친구가 말했어요. 결국 한 달을 더 기다려 다음 달 예약에 도전해야 했어요. 다행히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는데 덕분에 월정사 일정과 맞물려 여행이 더 완벽하게 되었어요. 정관 스님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희생도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지만요. 정관 스님께서 직접 사찰 음식의 철학과 레시피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얼마나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일까요? 두 번째로 선택한 곳은 강원도 평창의 월정사였어요. 월정사에서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대요. 바로 사찰김치 담그기예요. 매년 가을이면 2,500폭이나 되는 김치를 담근다고 해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 2,500폭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담그는 걸까? 월정사의 김장 체험은 11월 초에 진행된대요. 수천 포기의 김치를 담그는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니 정말 기대돼요. 게다가 월정사의 김치는 100% 채식 김치라고 해요.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은 전라남도 구례의 화엄사예요. 화엄사는 가장 아름다운 사찰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산사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어요. 지리산 주변에서 채취한 나물로 음식을 만든다니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설렜죠.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어요. 사찰 생활이 쉽지만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제 몸과 마음이 얼마나 변화할지 정말 기대됐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제 뚱뚱한 모습을 거울로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죠. 한 달 뒤에 돌아올 때는 분명 지금과는 다른 내가 되어 있을 거야. 짐을 싸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사찰 음식은 정말 내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정관 스님께 어떤 가르침을 받게 될까? 이 모든 궁금증을 안고 저는 드디어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5시간의 비행.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천지남의 고요한 절간에 가 있었죠. 자, 이제 진짜 모험이 시작되는 거야. 이 여행이 단순한 취재나 다이어트를 넘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처음 가보는 나라, 처음 경험하는 문화, 모든 게 새롭고 낯설었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공항 안내데스크의 직원분이 제게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 당황한 표정을 보고 먼저 말을 걸어주신 거죠. 천지남으로 가는 길을 같이 찾아봐 주시고 버스 시간표까지 프린트해서 건네주셨어요. 버스에 탑승했을 때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큰 캐리어를 들고 힘들어하자 옆자리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그분은 영어를 잘하시진 못했지만 따뜻한 미소로 의사를 전달하셨죠. 제가 정말 친절하시네요 라고 말하자 그분은 쑥스러운 듯 웃으시며 당연한 거예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천지남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정관 스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이나 뉴욕타임스에도 소개된 세계적인 음식 거장이라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관 스님은 음식계의 스타이고 사찰계의 BTS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기대가 되었죠. 천지남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곳의 특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천지남에는 정관 스님을 찾아온 외국인이 정말 많았거든요. 대화를 나눠보니 벌써 몇 년째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아주 신참 꼬꼬마였어요. 첫날 저녁 정관 스님과의 차담이 있었어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여기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스님의 말씀에 제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다음날 정관 스님은 저희를 대웅전 앞 장독대로 안내하셨어요. 내 보물 1호가 여기 있어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장독대에는 20년 이상 숙성된 시간장을 비롯해 다양한 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시간장 독을 열자 간장소금 결정이 가득했는데 마치 보석 같았어요. 사찰 음식 만들기 수업은 정말 특별했어요. 정관 스님은 단순한 요리법보다는 음식에 대한 철학을 가르쳐 주셨죠. 자연과 부처의 자비한 마음으로 장이 익어요. 적게 먹어야 정신이 가벼워지고 버리는 에너지가 없어요. 스님의 시그니처 음식인 표고버섯 조청조림을 비롯해 다양한 나물로 만든 물김치를 만들었어요. 배추나 무 말고도 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국물이 많은 김치도 처음이었어요. 20년 묵은 간장으로 발효한 두부장, 10년 된 감식초를 곁들인 나물겉절이, 모든 음식이 상상할 수 없는 풍부한 맛이 났어요. 이 밥으로 땅과 물이 나의 옛 몸이여 불과 바람이 내 본체임을 알겠습니다. 스님은 공양이라는 책의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 음식을 대하는 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았어요. 새벽 4시 기상 참선, 스님과의 대화, 사찰 음식 만들기.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지만 특히 사찰 음식 만들기는 제게 큰 도전이었어요. 콩나물 다듬기부터 실패했거든요. 하지만 옆에서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한국 참가자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니콜 씨.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분들의 격려와 도움 덕분에 조금씩 사찰 음식 만들기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정관 스님의 사찰 음식 특강은 정말 특별했어요. 스님은 음식을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죠. 음식을 만들 때마다 그 재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음식을 대하는 제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었는지 깨달았어요. 폭식, 감정적 섭취, 음식에 대한 무관심. 이 모든 것들이 제 건강 문제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일주일이 지날 무렵 저는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씩 수월해졌고 명상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생활에 적응되면서 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마지막 날 정관 스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니콜 씨, 당신의 변화가 보여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이곳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스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꼭 실천하겠다고, 그리고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고요. 천지남을 떠나는 날 자원봉사자분들과 다른 참가자들이 배웅을 나와주셨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들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죠.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버스에 오르며 뒤를 돌아봤어요.
절 입구에 서 계신 정관 스님과 자원봉사자분들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보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왠지 눈물이 계속 차올랐어요. 이제 저는 다음 목적지인 월정사로 향합니다. 천지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변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는 강원도 평창의 월정사로 향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절 입구로 걸어가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막바지 단풍이 지는 1400년 고찰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수행을 하다니. 월정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곳의 특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경내 한 귀퉁이에 수북이 쌓인 배추들이 보였죠. 오늘이 바로 월정사의 대규모 김장 날이었어요. 니콜 씨, 잘 오셨어요. 우선 짐부터 정리하시고 함께 김치 담그러 가볼까요? 자원봉사자 한 분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배정받은 방에 짐을 정리하고 마당으로 나가보니 그곳에는 이미 스님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로 보살님이라고 부르던데 자원봉사자를 그렇게 부르나 봐요. 5,000포기나 한다고요? 제 말에 옆에 계시던 일견 스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1년치 반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김치예요. 절집에서도 김장은 1년을 준비하는 가장 큰 행사랍니다. 2,500포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5,000포기를 하고 그중 2,500kg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거였어요. 2,500포기도 많았는데 5,000포기라니. 까마득했지만 일단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절인 배추를 나르는 일을 맡았는데 생각보다 무거워서 땀이 뻘뻘 났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신 보살님께서 다가오셨어요. 아이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나르면 병나. 남자들이나 이렇게 하지. 그러더니 제 걸 덜어가시더라고요. 다른 곳에서는 제 덩치 때문에 남자 취급을 받곤 했는데 따뜻한 배려심이 느껴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김치 담그기는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더라고요. 배추 절이기, 양념 만들기, 버무리기. 각 단계마다 정성과 시간이 필요했어요. 배추를 자르고 씻는 동안 저는 월정사 김치의 특별한 점에 대해 들었어요. 한 스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우리는 배추 직접 농사지어서 김치 담가요. 표고버섯, 다시마, 물을 끓여 만든 육수로 젓갈의 맛을 대신해요. 그리고 마늘, 파, 부추를 쓰지 않는 대신 생강과 참깨를 많이 넣고 청각으로 시원한 맛을 내지요. 주방에 들어가 보니 가마솥에서 육수를 끓이는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스님들과 보살님들이 열심히 배추속을 만들고 있었죠. 하루 동안 절인 배추를 헹궈 물기를 뺀 후 배추속을 골고루 넣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저도 열심히 참여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만들기만 하지 말고 한 조각 먹어봐요. 보살님 한 분이 막 양념을 마친 김치 한 잎을 떼내어 제 입에 넣어주셨어요. 갑작스런 침입에 깜짝 놀랐지만 직접 만든 김치를 맛보는 순간 저는 그 독특한 맛에 깜짝 놀랐어요. 맵고 시원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김치라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겠어요. 작업하는 동안 일본인 참가자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함께 모여서 김장하니 너무 재밌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데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김치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나눠진다고 생각하니 뭉클한 느낌이 들었어요. 김치 담그기 행사는 단순한 음식 만들기를 넘어서는 경험이었어요. 함께 일하며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우리는 모두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고 있었거든요. 천지남에서는 내면의 평화와 명상에 집중했다면 월정사에서는 공동체와 나눔의 정신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성으로서 존중받고 배려받는 경험을 했고요. 두 경험 모두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김장 마지막 날 밤. 방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은 더 맑아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뱃살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어요. 와, 정말 변하고 있는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분명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월정사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김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월정사에서의 김장 체험을 뒤로하고 저는 전라남도 구례의 화엄사로 향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화엄사로 향하는 길 거대한 전나무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 위험 있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숙연해졌죠. 와, 이런 곳에서 수행을 하다니 정말 대단해. 문득 제가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는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해 이 여행을 시작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무언가 다른 것을 찾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화엄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웅장한 각황전이었어요. 화려한 단청과 거대한 규모의 입이 떡 벌어졌죠. 화엄사에서의 하루는 새벽 예불로 시작됐어요.
아직 어둑한 새벽 종소리를 들으며 법당으로 향하는 길이 마치 수행자가 된 것 같았어요. 법당에서 108배를 드리고 아침 공양을 한 후 저는 지리산으로 향했어요. 등산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몸이 가벼워진 탓인지 움직이고 싶어졌거든요. 이른 아침의 산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도시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었죠. 그리고 문득 제가 얼마나 자연과 단절된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30분 후에 산사의 밥상 수업이 시작됩니다. 저를 맞이한 스님의 말씀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이제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수행의 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화엄사의 사찰 음식은 정말 단순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더라고요. 음식은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는 마음을 평온하게 가져야 해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심하게 음식을 대했는지 반성하게 됐어요. 폭식, 감정적 섭취, 음식에 대한 무관심. 이 모든 것들이 제 건강 문제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화엄사에서는 바루공양이라는 특별한 식사 방법도 경험했어요. 자신의 그릇에 음식을 받아 한 치의 음식도 남기지 않고 먹는 방식이었죠. 밥그릇까지 닦아서 그 물을 마시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이 방식에 익숙해지면서 음식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니콜 씨, 바루공양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스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먹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도요. 스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우리 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의 시작이에요. 화엄사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놀랍게도 제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이 조금 빠진 것도 있지만 그보다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더 맑고 강인해 보였어요. 와, 정말 변하고 있구나. 이제 저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음식을 대하는 태도,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제 자신을 대하는 방식,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고맙습니다, 화엄사. 이제는 알겠어요. 이 여행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답니다. 한 달간의 한국 여행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죠. 와, 정말 나 맞아? 20kg이나 감량된 제 모습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제 눈빛이었죠. 맑고 생기 넘치는 눈동자, 자신감 넘치는 미소, 체중 감량 이상의 무언가를 얻은 것 같았어요. 템플스테이가 끝난 후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더 깊이 탐구했어요.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김치 만들기 체험도 했죠. 절에서는 맡은 일만 해서 전체 과정을 배우고 싶었어요. 발효식품의 중요성을 배우며 된장 만들기 체험도 해보고,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서울의 바루공양이라는 식당에서는 절에서 먹던 것과 똑같은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었어요. 전주에서는 한국 전통문화 전당에서 설기 케이크를 배웠는데 케이크와는 다른 질감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다양하고 건강한 음식 문화가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깊이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사찰 음식의 건강함, 한식의 다채로운 맛,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철학까지. 천지남에서 시작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닌 이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었죠. 사찰 음식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배웠고 명상과 108배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 음식, 특히 사찰 음식의 우수성에 대해 깊이 깨달았죠. 발효식품의 과학적 원리, 제철 재료의 중요성, 그리고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중국과 일본 음식과 비교해보니 한국 음식의 뛰어난 맛과 영양가가 더욱 돋보였어요. 중국 음식의 기름진 맛이나 일본 음식의 정제된 맛과는 달리 한국 음식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면서도 영양 밸런스가 뛰어났거든요.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변화, 한국 음식과 사찰 음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죠. 비행기에서 노트북을 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니콜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고도비만으로 고통받던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한국의 사찰 음식이었죠. 이렇게 시작된 제 블로그 포스트는 금세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경험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 음식과 사찰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죠. 귀국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음식과 사찰 음식을 알리는 일에 매진했어요. 사찰 음식의 철학과 제가 경험했던 레시피를 소개하는 블로그를 발행했고 신청자를 모아 함께 다이어트를 하기도 했어요. 유튜브에 출연해 제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죠. 요즘 한국 음식 붐이 일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한국 음식은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문득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다른 사람들도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한국 템플스테이와 음식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 체험과 자아 발견의 여정이 될 거예요.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니콜 맥베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보았을 때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니콜이 천지남에서 처음 맛본 사찰 음식, 월정사에서 체험한 김장, 화엄사에서 느낀 자연과의 교감 모두 니콜에겐 인생을 바꾼 특별한 경험이었죠. 여러분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음식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된 점이 있으신가요? 지금 전 세계에서는 한국 음식으로 다이어트 하자는 K-팝 다이어트 붐이 일고 있습니다. 니콜이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져 이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특별한 음식 이야기가 있겠지요. 이번 영상은 추석을 맞아 음식 하나에도 더불어 사는 마음과 자연의 이치를 담아내신 선조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작했습니다. 이번에 캐온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제가 다음 이야기를 캐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감동 캐리가 캐온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